다행히 지금 조회를 했는데 합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인터뷰를 좀 진행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예. 신공 어떻게? 예. 제가 그러면은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직렬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교육행정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궁금한 점 여기 우리 이제 윤기준 선생님이시죠? 합격자 신분이긴 한데 이분께서 그동안 수험 생활을 경험해 보시면서 실제로 시행착오 겪으셨던 거 그리고 합격을 위한 그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질문을 드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륜이 형, 그 형이 이제 성대에서 석박사 과정까지 마치시고 이제 원래 전문 역자로서의 진로를 이제 개척하려고 하시다가 공무원으로 이제 진로를 변경하셨어요. 그 변경하시게 결정하시게 된 그런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일단 제가 대학원 졸업까지 하고 네, 학위를 딴 거죠. 네, 2017년 8월 달쯤에 제가 이제 학위를 따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졸업을 했으니까 좀 취업이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 지원도 해보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그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분석인데 네. 아마도 나이가 좀 있어서 좀 그 뽑는 분들이 네. 저를 거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들었어요. 많이 이제 취업에 지원을 많이 하셨나요? 원래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에 이것저것 지원했죠. 지원 분야는 다 다르고 그냥 한문 쪽으로 한문 위주로 했고 네. 다른 부분도 했었고. 그럼 한문 위주의 직업은 뭐가 있었나요? 저는 뭐 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기간제 교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한자급수 회사라는 게 있어요. 한자급수 회사. 자격증 네, 자격증 자격증 이제 제가 예전에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이제 출제를 하는 거죠. 그 급수별로 이제 시험 출제도 하시고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런 적도 있는데 이게 질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한문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네. 좀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한문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성균관대 지금 한문학 박사 취득을 하셔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공무원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제 이거 박사학위 땄는데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공무원을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네. 근데 수험 기간 중에 좀 이렇게 일과를 한번 네. 어떻게 좀 여기 1년 6개월 1년 6개월 준비했고요. 네. 일과를 한번 이렇게 공개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1년 제가 이제 학원을 다녔으니까 노량진 쪽으로 종로에 있는 종로에 있는 학원. 학원이 말해도 되나요? 네네. 그 방문각 학원이라고 있어요. 방문각 학원. 행정고시 학원인데 이제 이게 이명이 아니지 이제 공무원 쪽 가르쳐 주는데 학원 수업이 이제 9시부터 한 4시까지 돼요. 수업이 4시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 이제 자습하는 시간이고 10시까지. 거기 그 학원 안에서. 네, 보통 그렇게 진행을 했죠. 네. 보통 경쟁률이 얼마큼 됐었나요 그때 지원? 경쟁률이 한 2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대면. 이번에 그러면 초수이신 건가요? 아니 이제 저는 1년을 더 했죠. 작년에도 아쉽게 한번 떨어져서 아쉽다기보다는 이게 공무원 세계 처음으로 발을 들였는데 네. 그래도 뭐 감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니까 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과목이 몇 개를 일단 보셨죠? 전 국어이니까 네. 5과목을 봅니다. 5과목. 5과목을 보는데 이제 이게 공무원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이제 필수예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뭐 사회나 뭐 수학이나 과학 이런 과목도 있어요. 선택 네네. 과목에. 근데 이제 그 과목이 이제 고등학교 과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2022년부터 그런 게 생겼다고 들었어요. 이거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이걸요. 네. 그리고 이제 행정학이 있고요. 행정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직이니까 교육학을 공부했죠. 그게 제가 알기로 이게 선택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지원한 직렬에 맞는 과목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 한데 네.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을 해도 상관없고. 예, 상관없어요. 수학은 근데 보통 행정학은 대부분 하고 그러니까 수학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교육행정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육학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아 물론, 근데 그냥 근데 점수하니까. 사회를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를 해도 되고 과학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폐단형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2022년도부터는 이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예, 맞는. 이제 교육학을 당연히 들어가고 현대 과목에서 그렇죠. 행정법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저희가 봤을 왜냐면 때도. 실무를 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뭐 사회 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뭘 하게 돼. 교육 그래도 행정 잘 모르니까 네. 아, 이게 좀 네. 부딪히는 거. 아무튼 어려운 지금 거. 현재는 다른 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상관은 없는 없는 구조다. 거죠. 그런 게. 저는 안 좋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바뀌는 이제 개혁되는 부분이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형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다른 회사도 다녔었죠. 다니시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공부에 올인을 해서 시험에 붙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순간순간에 내가 그래도 박사 공부를 했었고 다른 뭔가 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혼란이 있거나 다른 수험생들은 항상 공무원 시험이 이제 진입장벽이 좀 낮잖아요. 임용 시험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때부터 네. 저희 같은 경우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아니면 교사가 아니면 뭐 다른 길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무원은 그냥 뭐 다양한 전공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한번 할수 있죠. 한번 시험 보지 이런 네. 허수 수험생들도 좀 아, 많이 맞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커서 수험생도 있죠. 형은 그러면은 네. 커서는 되기 싫고 그렇죠. 좀 네. 그냥 좀 나이가 있으니까 네. 좀 나이 공개해 주셔도 네, 올해 이제 37이고 만으로 36입니다. 네, 박사 하기까지 취득하신 상태니까 나이가 대충은 짐작이 되셨을 거예요. 저 공무원 시험이 이제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가직이 있고요, 네. 지방직이 있고 또 서울시가 있습니다. 아 서울시가 따로 또 있고. 있는데 국가직은 보통 4월달에 시험을 쳐요. 4월 다른 달에 3월달 치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에 치는 거고 6월달에. 또 서울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지방직에서 이제 서울시가 있는데 네네네. 날짜를 한 날짜로 맞춰버린 거예요. 아 왜냐면 이제 지방제하고 서울시 같이 보니까. 같이 보게끔 한 거예요. 날짜 달랐는데 합쳐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기회가 그럼 한 번씩 주는 어.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3번 기회가 2번을 두 주는 거예요. 번으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방제하고 저 같은 서울시. 경우는 지방직을 선택했지만 딴 사람은 뭐 서울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전 같으면 뭐 서울시가 붙고 지방직을 또 보고 또 붙으면은 그 골라서. 갈 수 있다. 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서울시를 지원하면은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는 교육행정 쪽이니까 교육청 쪽에서요. 아, 그러니까 하게 됐어요. 서울시 안에서도 이제 여러 청에서 일할 수 교육청이라는 있고. 이제 학교도 있고 아, 또 그 말고도 이제 교육지원청이라고도 있고 아, 교육청 또 산하기관이 또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예. 연수원 뭐. 평생학습관도 있을 수 있고 평생학습관. 교육원에서 근무할 수도 네. 있고 아, 다양한 그걸 다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예. 이제 합쳐져서 지방직으로 해서 예. 이제 또 서울시를. 근데 제가 지방직을 했는데 지방직 중에서도 서울시 교육행정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대전교육청도 있고 네. 뭐 충남교육청도 있을 수 있고 경기도 뭐 교육청. 경기도교육청도 있고 그 네. 다 교육청이 한 열 몇 개가 되잖아요. 네. 저는 그중에서 서울시 교육청 을 지원을 한 거네요. 소속을 준비한 거죠. 지원도 네, 하고. 지원한 거죠. 각 지역청별로도 이제 교육행정직을 따로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이 그래도 좀 경쟁률이 좀 높거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높고 네. 점수 때도 그 커트라인이라고 네. 커트라인 그것도 높았어. 아, 높은데 올해 근데 운이 좋게 아, 조금 영어가 어렵고 네네. 다른 과목도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특히 영어가 어려웠는데 예. 그래서 조금 낮아졌어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운도 있지 않았나. 아. 아, 그래도 노력하신 뭐, 게 네. 빛을 본 게 아닌가 그쵸.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는 옆에서 이제 기륜 형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형이 이제 외고 출신입니다. 대전에서 대전 외고를 나오시고 한문교육학 전공하셔서 뭐 한문경시대 전국에서 이제 장원도 하셔서 네. 중앙일보에 이제 이름도 나오시고 이럴 정도의 한문 실력자고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해서 전문 역자로서의 능력까지 같이 갖추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지금 이제 교육행정직의 일선 공무원을 이제 연수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앞두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한문학 그 박사에 대한 굉장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형이 다른 쪽에 물론 한문학이 아닌 다른 쪽에 인문학 쪽에 공부하신 분들께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대우에 대한 약간의 좀 부족함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은 좀 조언이 되실 말 한 말씀을 좀 네, 팁을 해주시면 한번, 네. 좋겠어요. 네, 좀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교를 나오면 네, 주로 이제 임용고시를 보잖아요. 네, 과목에 따라서. 네. 근데 뭐 지금 뭐 일단은 제가 공무원 준비한 이유도 워낙 뽑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쵸, 임용고시가 많이. 뭐 없고 뭐 예를 들면 서울시나 없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뭐 임용고시를 한 번 보긴 했지만 그때는 또 저희는 객관식이었잖아요. 또 네, 객관식이고 교육학만 객관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50문제 한 문제는 50문제 정도 네. 내가지고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바뀌었잖아요. 네 서원 논술형으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교육학도 이제 논술형. 한문도 이제 거의 이제 논술형으로 네, 되고 개평. 그리고 지금은 더 바뀌어가지고 뭐 되고 네, 네. 맞아요. 자격이. 네, 그래서 더 어려워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더 어려워졌구나. 네, 이게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임용고시를 한문 임용고시 준비하거나 뭐 다른 과목 뭐 중국어나 영어나 이런 준비하는 분이 많은데 네, 더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임용 말고도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사람이 이거 물론 임용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좋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건 뭐 보통 뭐 오래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 장수생들. 네, 그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꼭 이거는 네.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이게 어느 시험이나 뭐 어떤 시험이 됐든 네, 3년 이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년 넘고 4년까지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 3년까지 해서 이게 점수가 안 나오고 합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네, 이거는 개인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많이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선배들한테. 보통 물론 이렇게 5년 해가지고 6년 해가지고 10년까지 해서 되면 좋죠. 근데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도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임용을 공부했던 분들이 그 공무원 직렬 중에 이제 교육행정지라는 직렬이 있으니까 네. 뭐 그 부분에 그 분야로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네, 제가 제가 아는 바로는 임용을 공부하다가 네, 이런 공무원 세금이 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은 교육학은 일단 다 했고 네. 교육학은 물론 학교에서는 이렇게 뭐 체계를 가르쳐주지 않죠. 아무래도 뭐 거의 숙제 위주고 네, 거의 수학 못할수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공무원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고 네, 교육학에도 얼마나 많아요. 네. 심리도 있고 철학도 맞아요. 있고 뭐 하여튼 교육 사회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좀 공무원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네, 그래서 근데 종로에는 안타깝게 없고 노량진에 있어요. 그 학원이 교육학 가르쳐주는 학원이. 근데 그거는 뭐 공부하는데 어떻게 거리가 문제인가요? 어떻게 개인의 그 공부하는 그 의지가 문제지.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교육학원 문제풀이 다녔어요. 노량진. 노량진 다니시고 다녔어요. 왜냐면 종로 방문 학원에서는 안 해주냐? 안 해주니까. 형,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서는 좀 회사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병행하시지 않았나요? 예, 저 잠깐 그래도 좀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면서 생계 때문에. 좀 공무원 준비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 붙은 거예요. 네. 5월 어떤 회사였죠? 뭐 사고를 말해드릴지 모르겠지만 네. 화공문고라는 회사인데 종로 인사동 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5일부터 이제 제가 채용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 공모전 6월 15일이었으니까 네. 한 달 동안 공부한 거죠. 물론 그전에 금방 있었지만 네.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퇴근하면 6시가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네. 좀 자요. 네. 한 1시간 자고 한 8시 정도 될까요? 그러면 네. 4시간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이 있으니까 그 기출문제 위주로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 위주로. 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정 모르면 문제를 풀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다시 이제 기본서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왜냐면 그전에 공부한 게 있으니 그래도 아예 모르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월 말까지 다녔어요. 거기를.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짧게 다녔냐면 이제 면접이랑 공무원은 이제 필기 합격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합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면접 준비. 면접이 또 그 있으니까. 이명도 분명히 이명도 면접이 있듯이 네. 그렇죠, 그렇죠. 면접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과감하게 그 회사를 나왔어 제가. 나오고 7월 말까지 근무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저희 면접이 9월 19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면접 준비는 따로 안 하셨던 거네 지금까지. 안 했지만 예, 예. 이제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때 9월 딱 하신 19일, 거죠? 9월 19일까지 이제 아예 혼자 하긴 어렵고 네. 학원에 힘 저도 빌렸어요. 뭐 스터디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스터디 하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해 어떻게 뭐 아까도 확인했지만 운 좋게 근데 아까 합격에 합격 발표 때 저희가 더 좋아하고 형은 좀 그냥 덤덤하시더라고요. 뭐 합격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아니죠. 아. 저도 이제 이게 워낙 사람이- 열심히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제 큰 고비를 하나 기륜이 형이 큰 산을 인생에서 넘은 것 넘은 같아요. 거죠. 예, 네. 물론 근데 석박사 과정 할 때도 참 힘든 과정 많이 저희도 옆에서 겪으시고 봤죠. 예, 예. 그 박사 논문 통과하시고 실제 박사가 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실 거잖아요. 예, 연수원을 가셔야 되겠지만 그 앞으로의 그 포부라든지 그리고 또 네.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거 꿀팁이다 하나 남기고 싶은 말씀 네.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일단은 다음 달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연수를 받게 됩니다.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연수를 받게 되고 이제 발령은 아마 내년 1월 1일쯤에 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설레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접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보통 교육청을 갈지 학교를 갈지도 모르지만 네. 이제 저는 이제 포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한테 안 뒤지고 싶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처음에 물론 모르죠. 잘 모르니까 이제 배워가면서.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그렇죠. 네. 시행착오 과정을 겪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좀 제가 업무를 잘 파악해가지고 네. 좀 제 일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네.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아마 이제 제가 교육청이든 학교 업무를 하다 보면 아마 그 관련 업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런 업무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이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네.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잖아요. 네. 연수 같은 거. 연습을 해주니까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자기 개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업무를 하려면 네. 연수 그런 과정도 갖고 네. 그런 하여튼 자기 일에 대해서는 좀 못한다고 소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자기 개발도 할 예정이고 좀뭐 꿀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나이는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나이는 중요하다는 것 같고 좋은 명언이십니다. 나이는 중요. 왜냐면 공부하는 나이가 어딨어요? 그렇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네, 나이가 있어요. 저도 37에 했잖아요. 이거. 네. 지금 제 아는 수험생들을 보면 40 넘어서 준비하고 좀뭐 45, 올해 보니까 늦었다 생각할 네. 때가 가장 빠른 거다. 네. 네. 의지만 있고 나이는- 자기가 합격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이는 비슷 상관없는 것 같고 네. 일단은 임용 공부도 했다가 저희가 한 3년 정도 했다가 아니 뭐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네. 사람마다. 네. 과감하게 좀 포기하고 나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험을 또 공무원 준비하는데.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과감성 결단성.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네. 또 일단은 요즘에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말이 뭐 멍멍이나 뭐 송아지도 한다고 하잖아요.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허수자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가 그렇죠. 되면 네. 절박해야 돼. 맞아. 간절하고 내가 이 시험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함이 마음을, 참 중요하죠.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네. 이게 이 시험은 붙을 수가 없어요.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진짜 그게 없다면 다음에는 네. 저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 보면 핸드폰 보고 앉았고 막 네. 별의별 뭐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딴짓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서 된다고 그렇게 될 확률이 떨어지겠지만 네.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렇죠. 도둑놈 심보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어느 시험이나 이게 사람이 좀 투입 대비 네. 투입이 있어야지 네. 결과가 산출이 따라- 나오죠. 네. 산출 결과가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보통 이게 공무원 시험이 한 기본 2년 빠르면 보통 1, 2년 정도 준비한다고 하니까 네. 제일 빠른 시간에 된 사람
사람들은 6개월도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좀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하고 일단은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은 학원 같은 경우를 또 공무원 학원을 가면 네. 또 2개월, 3개월 그 기본 권역 코트가 있어요. 네. 저는 그 강의는 꼭 들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 기본기. 왜냐면은 한 번을 들어야지 이제 자신이 공부를 할 때 네. 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제. 네. 내가 그냥 들었고 있는데 분명히 필기도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책에 대해서. 네. 왜냐면 그 물론 인강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 강의만큼은 실강으로. 현강으로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이후로는 공부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인강을 네. 듣든 뭐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든 네. 그건 어차피 개인마다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에 다른 맞게. 거고. 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강의는 꼭 현강으로. 물론 인강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학원에서 또 강의 해주면 한 8주 정도 해줘요. 네. 문제풀이에 대해서. 문제풀이는 꼭 인강이 됐든 현강이 됐든 그건 꼭 들었으면 좋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약간 편집이 들어갈까요? 인강 같은 경우는 현강보다? 편집의 어떤 이게 뭐 이게 그 현강에서는- 제작자가 이렇게 뭐 네. 자르거나 뭐 이런 거는 그 편집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이제 쭉 강의하는 거 그냥 똑같이 네. 녹화하는 거군요. 내놓고 하는 거고 물론 거기서 편집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음. 뭐 그렇게 뭐 인강도 좋고 전 인강 나쁘지 않다 생각해. 인강도 근데 이제 현강에서 하면 좀 약간 더- 주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이제 더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좀 으쌰으쌰하는 마음도 네. 있고 이제 좀 네. 현강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일단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 이게 세 명이 이제 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입니다. 물론 저희 둘은 교사고 이제 형님은 이제 행정직이신데 저희 샘프렌즈가 뭐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준비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팁을 드리는 영상들을 이제 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런 응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륜이 형이 이제 또 이제 연수를 받으시고 행정지에 실제로 입직을 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나 이런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차후의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알람 설정도 해야 되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케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